수학 공부를 너무너무 하기 싫어하고 안 하려는 학생 5번이 제일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내가 스스로 생각을 하면서 풀 수도 있겠구나 라는 자신감이랄까요?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대치동수학기 김현정입니다. 풀이 과정을 5번 그대로 베껴 쓰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이렇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어떤 학생들한테 좋은 효과가 있을까요? 해설지를 보고 그대로 베끼라고요? 그냥 학생이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는데요. 오죽하면 해설지를 보고 최하 5번 그대로 복기를 해라 하겠습니까?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차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두 4가지 유형 학생인데요. 그 중에서 첫 번째, 공부를 너무너무 하기 싫어하는 학생들, 그 수학 문제 푸는데 생각조차 하기 싫어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아예 수학 공부를 안 하는 것보다 자, 문제 읽고 자, 해설지가 여기 있으니까 5번 그냥 그대로 따라서 써라 하면은 안 한다고 하는 학생은 없습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해설지 보고 그대로 따라서 쓰면 되는 겁니다. 수학 문제는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유에서 유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념을 그냥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외우라고 하는 것이다. 외워서 머릿속에 있어 정리가 돼서 문제풀이 할 때 꺼냈을 수가 있는데 외워놓지 않으면 뭐가 헛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풀이가 잘 안 되는 케이스가 되기 때문에 외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수학 공부를 너무너무 하기 싫어하고 안 하려는 학생 5번이 제일 효과가 있습니다. 그대로 베껴 쓰라고 하세요. 그러면 아무리 생각을 안 한다 하더라도요, 그대로 베껴 쓰면서 그대로 내가 쓰고 있는가 안 쓰고 있는가 확인을 하게 되면서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보면은 이것이 계속 쌓이는 겁니다. 공부를 너무너무 하기 싫어하는 학생들 안 하는 것보다 풀이 과정을 그대로 베끼면은요, 아무래도 베이스에 조금 생각을 하면서 아,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구나, 그래도 내가 공부를 아예 안 한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되는구나 하면서 아, 좀 쉬울 수 있겠구나 하면서 다음에는 내가 스스로 생각을 하면서 풀 수도 있겠구나 라는 자신감이랄까요?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수학 공부를 너무너무 안 하는 학생들 5번 베끼라고 하십시오. 자, 두 번째 학생이요. 눈으로만 공부를 하는 학생이 있어요. 이 학생의 특징은 학교 시험을 봤을 때 나 다 아는 건데 실수를 해서 다 틀렸어 라고 말하는 학생들의 특성입니다. 자, 눈으로 본 문제를 가지고 내가 안다라는 착각을 해서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눈에 보여서 언젠가 봤던 문제를 아는 문제로 착각을 하는 겁니다. 이 학생들 굉장히 위험합니다. 수학 문제는 답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정도 맞고 답도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눈으로만 공부를 하는 학생은 실제로 풀게 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풀게 할지 모르죠? 그러면은 눈을 보는 학생들 풀이 보고 5번 이렇게 적으라고 해 주시면은 눈으로만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태도가 많이 바뀌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또 3번째요. 풀이 과정을 엉망으로 쓰는 학생들이 있어요. 어머니들 굉장히 고민이 많으시죠? 우리 학생들 보면은 풀이 과정도 없고 그냥 막 여기저기 쓰고 막 하는 학생들, 이 태도를 어떻게 고칠까? 해설처럼 정말 따박따박 정리를 하면은 좋을 텐데 풀이 과정이 엉망인 학생들이 많습니다. 자, 굉장히 고민이 되실 겁니다. 자, 이 학생들도요, 잘 쓰고 싶은데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몰라서 그런 학생들 상당히 많습니다. 이 학생을 가지고 야, 너 풀이 과정이 뭐야? 똑바로 잘 써. 나도 잘 쓰고 싶어요. 자, 그런 방법을 가이드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일단은 이 학생들은 먼저 풀었죠? 그러면은 해설지를 보고 그대로 5번을 그대로 따라 적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풀이 과정을 5번 적으면서 아, 이렇게 푸는구나 라는 것을 실제로 체험을 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그때 강조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등호입니다. 수학은 등호가 왼쪽에 붙느냐 오른쪽에 영화 같이 붙느냐에 따라서 식을 전개하는 거냐 방정식이냐 완전히 다릅니다. 식을 잘못 전개하면요, 나중에 어떤 게 있냐면 중등 과정에선 증명한 문제가 거의 없지만 고등 과정 가면 증명한 문제가 많습니다. 증명을 못하는 학생들은 등호를 어디다 붙여야 되는지, 공통수학 1 가면 증명하는 걸 몰라요. 등호
부등호를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몰라요. 그거를 우리가 저학년일 때 다 쓰게 하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제일 강조점을 주시는 게 뭐냐면 등호를 잘 쓰자. 저는 이제 학생들이 푼 시험지를요, 답 보고 채점하지 않습니다. 과정 보고 채점합니다. 그러면은 과정을 봤을 때 학생이 잘 썼는가 안 썼는가를 뭘 보고 파악하냐면 딱 등호만 봅니다. 부등호를 쓰는 경우는 부등식을 이용하는 경우지만은 대부분의 문제가 등호를 사용해서 푸는 거고요. 등호가 없는 수학식은 없습니다. 등호 또는 부등호인데 등호가 훨씬 많이 사용하니까요. 등호를 잘 썼는가 안 썼는가 그거 먼저 파악합니다. 근데 등호를 또 하면은 등호 아무데나 또 막 붙이는 학생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잘 쓰게 해주는 방법은 풀이 과정 해설지를 보고 5번을 그대로 베껴서 이렇게 쓰는 거다라고 알려주시면은 잘 쓰게 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문제. 4번째요. 오늘 이제 진도를 이만큼 나가서 선생님이 숙제를 이만큼 내주셨어요. 자, 집에 가서 숙제를 해와야 돼. 그리고 선생님 또 이런 말씀도 하시죠. 풀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다음 시간 질문하면 돼 하는데, 자,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선생님들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왜 안 되냐고요? 어머니들도 깜짝 놀라시죠? 당연히 선생님한테 질문해야 되는데 저는 그게 숙제 안 내줍니다. 그 학생들이요, 숙제하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다 별표치고 빈칸으로 남겨와요. 심지어 어떤 학생들 자기가 푼 문제보다 빈칸으로 온 학생들이 훨씬 더 많아요. 이게 숙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숙제라는 거는 오늘 학원이나 아니면 홍공하는 학생들도 공부를 하는 거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다 어떻게 하든지 풀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게 숙제입니다. 그래서 숙제를 하는데 모르는 학생들이 있어요. 저는 어떻게 숙제를 내주냐면요, 문제 풀다가 모르는 문제가 나왔다. 최하 5분 또는 10분을 생각해라. 시간을 딱 정해줘요. 30분, 1시간 동안 끌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학생들이 30분 동안 막 문제를 막 혼자 끙끙 푼다는데 집중해서 30분을 하느냐. 어머니들도 속지 마세요. 어머니께서 이제 또 이런 질문을 하신 경우 있어요. 우리 애는 혼자 끙끙거리면서 어떡하든지 풀려고 해요. 물론 이제 열심히 집중해서 하는 학생도 있지만 많은 학생들이 또 집중하지 않고 시간만 낭비하면서 문제를 풀려고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혼자서 풀려고 하는 그 리미트 시간을 좀 정해 주셔야 되세요. 특히 고등수학에서는요. 집중해서도 안 되면 전 어떻게 하냐면요, 해설지 보고 5번 베껴오라고 그래요. 중등수학보다 고등수학 가면 그런 경우가 많아요. 정석에 있는 문제를 제가 이제 미리 개념 설명 쭉 하고 어떻게 푸는 방법을 설명해 줘도 집에 가서 문제가 어렵고 하다가 막히니까 별표 쳐놓고 그냥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학생들 설명을 하더라도 그것이 제대로 이해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왜냐? 학생들이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고 한 상에서 제가 해설을 해줘야, 아, 내가 이 생각을 잘 못했구나. 그것이 딱 건드려져 갖고서는 계속 이제 시너지 효과가 나와서 실력이 높아지는데, 그냥 별로 생각도 안 하다가 저 몰라요 하고 빈칸을 온 학생들을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그 내용 설명 제대로 이해가 안 갑니다. 하지만 해설지를 5번 썼어요. 그러면은 내가 잘 모르더라도 해설지를 5번 복귀하다 보면요, 대부분 알게 돼요. 그런데 해설지를 보고 푼 문제는 내 것이 아닙니다. 학생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강사님들 숙제를 내셨을 때 학생들이 잘 못 푸는 문제들 다 아시죠? 네, 어디서 막혔는가 그거 다 알고 계셔야 돼요. 학생이 혹시 질문 안 하더라도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가 그냥 꼭꼭꼭꼭 학생들의 어떤 가려운 데를 딱 한의사님이 침 놓듯이 해줘야, 아, 선생님이 정말 시원하네. 어떻게 내 마음을 잘 아실까 하면서 내가 잘 몰랐던 부분, 그 부분이 치유가 되는 거죠. 요 단계에서는 어떤 개념을 내가 잘못 적용했구나. 아, 요 문제는 이런 유형의 문제풀이를 사용했는구나 하고선 머릿속 쏙 바뀌어서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나오면은 다음에도 잘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방법은 이제 학생을 가르치는 집에 홍보하는 학부모님들이 사용하실 수도 있고 선생님들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숙제는 스스로 다 해야 되는 겁니다. 모르는 거 남겨서 나한테 질문해 하면 안 됩니다. 모르는 거 있으면 저는 항상 그럽니다. 해설지 보고 5번 써. 그래서 숙제검사 실제로 5번 썼는가 해야 돼요. 그게 숙제검사입니다. 근데 실제로 숙제 내주면 학생들이 잘 못 푸는 문제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학생이 풀었다 하더라도 제대로 잘 못 푸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내용을 다 정리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해설지 보고 푼 문제는요, 우리 학생이 다음날 또는 그 다음 이틀 후에 또다시 풀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답 체크를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요, 해설지를 보고 무조건 5번을 복기를 해야 하는 학생들의 유형과 이 학생들의 특징, 그 이후에 나타나는 좋은 결과들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치동 수학행 김현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